안녕하세요. 로열의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류 사업 같은 경우를 시작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자기 브랜드나 아니면 뭐 보세샵이나 뭐 명품 편집샵, 빈티지샵 이런 의류 사업을 진행하실 때 동대문 도매 시장이 뭐 이제 기초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경험이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 주위 동생들이나 지인들 같은 경우가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꼭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제 동대문 도매가 옷의 기초라고 들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의류 장사, 그러니까 명품 편집샵을 하고 싶어서 어찌됐든 의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대문 도매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 도매를 들어가서 뭐 이제 재봉이나 아니면 뭐 공장 핸들링이라던가 아니면 원단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동대문 시장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패션에서 보세 패션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거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말 뭐 어찌 말하는 그 패션의 기초? 패션의 뿌리? 한국 패션의 뿌리? 이런 곳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좀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폐쇄적인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옷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배우는 건 거기서도 또 정리만 배우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정리만 배우고 나왔다 보니까 동대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테이프 뜯기하고 계산기를 기가 막히게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뭐 동대문에서 계산기로 그러니까 한 100가지 숫자는 한 15초 안에 쳐요. 100가지 숫자는 한 15초 안에 치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기로 기가 막히게 치는 거. 이제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세의류라는 시장이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이 더 발달해 있는 구조예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브랜드 의류를 소모하는 이제 브랜드 의류를 구입을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의류부터 시작해서 보세 의류, 뭐 빈티지 의류 뭐 가리지 않고 다 소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도매시장은 보세 의류를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남성복이 10%면 여성복 같은 경우가 90%로 굉장히 이제 비율 자체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복 쪽에 특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남성복으로 들어가시기가 좀 힘들어요. 일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 제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성복 도매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남성분들이 여성복 도매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다는 말은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받아서 하지 않는다. 그 일을 찾아서 하면은 뭐 물론 경험을 배울 수도 있겠죠. 배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소매점을 하든 도매점을 하든 똑같은 거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제 일단 여성복 도매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옷들을 홍보를 많이 해요. 일반 이제 소매샵 같은 경우도 인스타로 홍보를 하듯이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제 운영해 가지고 도매 상품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페이지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피팅 사진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게다가 여성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션에 무지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여성복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이즈고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 차이도 나고 피팅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매장에서 근무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남성분들이 그러면 도매 들어가면 무엇을 하냐? 그럼 보통 이제 창고 같은 경우로 내려가서 옷을 접습니다. 옷을 접어요. 그러니까 도매 같은 경우는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구매하시는 소매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도매는 뭐 지금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도매는 큰 손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해요. 큰 손분들이라면 한 품목에 한 2, 3천 장 정도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2만 장, 3만 장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포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니 이제 외부 창고에 가가지고 싸서 포장을 해서 그거를 뭐 이제 탑차라 그러죠. 그 탑차로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여자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따지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여성 도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반년 정도 포장만 합니다. 포장만 진짜 포장만 하고 테이프 한 손으로 뜯으실 수 있고 계산기 뭐 기가 막히게 두들기고 계산기 뭐 한 100가지 숫자 15초 안에 이거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100가지 숫자 15초 안에 뜯고 이제 6개월이 지난다. 6개월이 지나면 여성분이 근무하지 않는 매장 여성분들이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서 남성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남성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장사를 했지만 그게 거기서 계산기를 배우거든요. 거기서 계산기를 배웠어. 거기서 계산기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의류를 하시다가 계산기만 계속 두들기시다가 이제 사입 삼촌들이라 그러죠. 이제 그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인기 아이템들을 사입해주는 사입팀 삼촌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안목도 높아지고 매장 운영하는 거에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사입팀으로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는 봐요. 왜냐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매장 DP를 바꿔볼 수 있고 매장 옷을 선택해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그래서 반년에서 한 2년 정도 매장을 보고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겠죠? 월급이 많이 올라가면 다시 창고로 내려갑니다. 다시 창고로 내려갑니다. 다시 창고로 내려가서 이제 뭐 하냐? 이제 맨 처음에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저도 이제 창고에서 막 샀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 관리해서 야 너 이거 대봉 제대로 안 썼어? 이렇게 되면 대봉 제대로 안 쓰면은 이제 혼나거든요. 대봉 제대로 안 쓰면 왜냐면 봉투가 터지면은 의류 같은 경우가 오염이 묻으니까 오염이 묻은 상태면은 도매분들이 다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빡빡하게 제대로 싸라. 그 모서리에 팔이 베일듯이 딱 그렇게 싸는 걸 관리하고 2년이 지난다. 그럼 또 다시 매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기가 막히게 치고 이러면 이제 한 3, 4년 지나 있거든요. 3, 4년 지나 있으면 이제 도매에서 버는 돈이 그냥 뭐 일반 알바적으로 지금은 막 한 월 200 정도? 월 180, 200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벌지만 제가 하는 당시에는 월 보통 130, 150 정도가 평균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정도 일하면 한 130 정도가 평균 임금이었는데 한 그 정도 하다 보면은 한 월 3, 400씩 벌기 시작합니다. 월 3, 400씩 벌기 시작하는데 자기 장사에 대한 그거는 없거든요. 이미 사라졌어요. 왜냐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장사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1년 단위, 반년 단위로 창고랑 매장 옮겨 다니면서 계속 관리만 이제 꾸준히 하면서 정말 뭐 운이 좋으면은 그 사장님이 그 도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성업하시게 돼서 장사를 늘리셔야 될 때, 점포를 늘리셔야 될 때 그럴 때는 하나 맡길 수 있겠죠? 매장을 운영해봐라. 그래도 재단이나 재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동대문 도매에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몰라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니저님들이 그건 할 수 있죠. 이런 디자인이 잘 나와. 이런 디자인으로 뽑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재봉이나 공장 핸들링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발주서 정도만 쓰고. 이건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남성분들이 남성복 도매 시장으로 가셔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봉이나 공장 핸들링이나 뭐 원단을 보고 원단을 어디서 사고 옷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사장님은 없어요. 왜냐면 밥줄이니까 자기 밥줄이니까 이거 공유하는 순간 사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물론 다 이제 도매 매장 하나하나마다 디자이너 분들이 다 따로 계시지만 남성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알려주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폐쇄적인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남성복으로 도매를 들어가신다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여성 의류를 하시려는 분들이 여성 도매를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NS 마케팅은 도매나 소매나 똑같아요. 그 거쪽에서 일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소매나 도매나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똑같이 배우는 거고, 근데 도매랑 소매랑 다른 점은 뭐냐면 소매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지? 지역마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마다 나가는 아이템들이 달라요. 지역마다 잘 나가는 색깔도 달라요. 근데 한 매장에서 일하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매장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청주로 넘어가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장사를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류 사업은 그래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의류 사업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도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국의 모든 각지의 분들이 옷을 사러 오세요. 옷을 사러 오시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 동대문 도매에서 그런 SNS 마케팅을 배우고 그 이제 여러 사장님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잘 나가는지 계속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사하실 때 내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뭐 브랜드를 해도 브랜드를 안 해도 이런 품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짜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오시면은 자기 장사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죠. 소매점에서 하는 것보다. 뭐 LMC나 This is Never That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굉장히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근데 동대문에서 판매 장사를 하려고 들어가셔서 그러고 This is Never That이 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동대문 디자이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은 얼마 못 받는데, 돈은 받지 못하는데 만약 디자이너로 어느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동대문 디자이너로 들어간다면 남의 돈으로 자기 제품을 뽑아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브랜드를 하실 때 남의 돈으로 먼저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뽑아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이너로 가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해요. 자기 브랜드를 하실 때. 지금 뭐 동대문 도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동대문에서 뭐 아예 안 배우고 나온 건 아닙니다. 테이프도 뜯었고 계산기도 확실하게 두들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지만 뭐 동대문에서도 장사는 배웠어요. 장사는 배웠지만 어찌됐든 자기 장사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여성 의류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아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고 여성 의류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 동대문 도매 시장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환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통해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